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오늘은 좀 한적한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평창동에 있는 카페인데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인데요. 장소에 좀 어울리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들어두시면 도움도 될 거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 얘기 살짝만 해볼게요. 물론 정치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정권을 지나오면서 부동산이란 정치는 이제 도저히 분리가 안 돼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권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는데 부동산이 큰 역할을 했다. 역할을 했다기보단 작용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어쨌건 정권 바뀌는데 큰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바뀐 이후에는 원희룡 장관님이 이제 올라오셨죠. 장관님이 지금 열심히 이끌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의외시겠지만,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님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원희룡 장관님을 응원하는 것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하는 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응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는 굉장히 부동산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하셨고,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거든요. 아쉽게도 어쨌건 별 큰 작용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입장차가 있잖아요. 정부는, 정치인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상관이 있는 거지 그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정치인분들은 뭐가 상관이 있냐? 자기 집값, 자기 주식, 그리고 자기한테 표가 얼마나 오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 정권 바뀌어가지고 평탄한 적 있었어요? 굉장히 소란스러웠잖아요. 정권이 바뀌거나 자기가 맡은 이 직을 잃는다는 건 굉장히 그분들에게도 아픔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의 국민들의 반응, 내려갔을 때의 국민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고,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궁극적인 어떤 수급의 문제를 해결해서 부동산을 잡기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 바로 컨트롤 하겠다, 바로 가격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줄임으로써 즉각적인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규제가 30번이 나왔어요. 뭔 뜻이냐? 관련 직원들이 30번 동안 일을 했다는 건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이 하는 일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스트레스인데 30번을 법을 바꾼 거예요. 세법에다가 뭐 이거저거 막 안 바꾼 게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최고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아쉬웠던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정권이 바뀌었고 원희룡 장관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부동산이 뭐 바뀌었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잡을 게 몇 개가 있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확인해 보시면은 제 말이 맞다는 걸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윤석열 정권이 규제를 푸니까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올 초 기사를 보시면은 정권 바뀌고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푼다 그래서 부동산이 다시 올라간다, 폭등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미 대선이 치러지기 전부터 부동산 가격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2월달까지 상승세가 남아 있었어요. 올 초 2월달까지. 그런데 그때가 대선 캠페인을 할 때이기 때문에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근소한 표 차이로 바뀌었거든요. 아무도 못 맞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부동산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그거 기억도 못하죠. 왜? 이제는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시작한 거는,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한 거는 지역마다 다른데 1월, 2월부터 순차적이에요. 1, 2, 3월달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흔들흔들 거렸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뀐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은 다 틀린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다음에 부동산 정책은 여러분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자유시장 경쟁 체제를 외쳤지만 바뀐 게 없어요. 양도세 중과 유예 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정리를 하고 갑시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고 시장이 안정됐다면 이거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윤석열 정권의 공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공이에요. 지난 5년 동안 욕도 많이 먹었고 수많은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게 드디어 과실을 얻은 건데,
지금 와서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랑 대통령님께서 우리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거야, 부동산 시장은 지금 안정이 됐어, 이제야 드디어 가격을 잡았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난 정권의 공이 맞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전 안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난 정권은 예전 참여정권, 노무현 정권의 복사판인데요. 그때 김수현 수석님이 계시고 지난 정권에도 적극 개입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천에 계시잖아요. 김수현 수석님은 수재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뭐 원희룡 장관님도 부동산을 모른다, 김수현 수석님도 부동산을 모른다고 하는데 부동산 자체를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폐가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 열심히 하신 분 뽑아줘요? 아니, 청문회 나와가지고 집 밟히지 않겠어요? 뭐 집이 몇 채다 투기를 했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를 많이 하면은 부동산을 잘 알게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안 뽑아주시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원희룡 장관님도 김수현 수석님도 부동산 투기 경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김수현 수석님은 확실한 수재고 원희룡 장관님은 한번 학벌을 검색해 보세요. 수재 오브 수재예요. 거의 천재급인데 김수현 수석님이 예전에 책을 썼죠. 부동산은 끝났다. 저는 그 몇 번을 읽었는데 정말 명저예요. 꼭 읽어보세요. 부동산은 끝났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참여정권 때 대출을 중단까지 시키면 경제 자체가 파탄이 날까봐 못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못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는 결국 하다 안 돼서 부동산 규제를 대출 중지까지 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김수현 수석님 말씀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전문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출을 아예 중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 말고 대출 자체를 중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끝까지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경제가 파탄이 나요. 완전히 아작이 납니다. 그럼 당연히 경제 안에 껴있는 주식이랑 부동산은 같이 아작이 나겠죠. 그런데 이게 공짜로 오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여러분 일상에 들어오고 맨 마지막에 직장까지 날아가는 구조예요. IMF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대출 중지했죠. 대출 중지를 기반으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거래량이 거의 작살이 났거든요. 거래량이 옛날에 10분의 1이에요. 6, 7천 건은 돼야 되는데 650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거랑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랑은 달라요. 안정화란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안정화란 단어는 사람마다 달라요. 정치인이 볼 때의 안정화, 집이 없는 분이 봤을 때의 안정화, 집이 있는 분들이 봤을 때의 안정화는 달라요. 그런데 지금 뭐가 안정화돼 있죠? 일단은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정화가 아니죠. 왜죠? 집이 있는 분들 입장, 집이 없는 분들 입장을 나눠서 봤을 때 집이 없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어야지 안정화인데 지금 거래 없죠. 집을 사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화 아니죠. 집이 있는 분들은 갈아타기를 하거나 내 집 마련하고 싶을 때 아니면 팔고 싶을 때 이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정치인분들은 안정화가 뭔 것 같으세요? 두 가지예요. 세금 잘 들어오고 표가 잘 들어오면 되는데 표는 일단 모르죠. 총선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세금이 잘 들어오고 있냐? 아닐걸요. 지방세가 이대로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든 우리 사회가 딱 닥칠 때까지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눈앞에 급해요. 빨리 뭐가 나와야 돼요. 기다릴 수 없어요. 이번에 일기 신도시도 보세요. 왜냐면 일기 신도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문제가 있고 비난받을 만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마스터 플랜은 몇 년이 걸려요. 근데 맨 땅에 짓는 것보다 부시고 짓는 게 몇 배는 어렵거든요. 그럼 마스터 플랜도 더 오래 걸리는데 2024년까지 마스터 플랜 만드는 건 사실은 빠듯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일단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부동산 정치는 바뀐 게 없고요. 원희룡 장관님은 죄송하지만 지난 정권과 기조가 바뀌신 게 없어요. 자유시장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죄송한데 저는 요만큼도 못 느끼겠어요. 전혀 아니고 그냥 이거저거 발표는 하시는데 실효성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부동산 가격표가 올라가는 게 두려우신 것 같은데 이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쭉 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한 달에 서울이 600건, 700건으로 쭉 갈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핸들을 잡은 거예요. 완전 컨트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지켜볼 가치가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켜볼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이 거래량으로 계속 갈 수 있는가? 두 번째, 집을 가진 자, 관련 자영업자, 그리고 정부의 지방세가 버텨내느냐? 세 번째, 대출이 이렇게 갔을 때 금융권에 문제가 없느냐? 네 번째, 과연 이렇게 해서 총선택 지지율이 나오느냐? 다섯 번째, 여러분 입장에서 부동산을 선택하고 활동할 때 지금 해피하신 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점검해보면 답이 나올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뉴스의 초점은 뭐예요? 몇몇 급매, 몇몇 하락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안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왜냐면 이번 대선 때 선택지가 두 개였잖아요. 제가 그때 농담 삼아서 그래도 한 분은 되게 매운맛이고 한 분은 덜 매운맛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번 5년 동안 시장의 안정화를 준비하는 준비 단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 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해나가시는 것 같고 이대로 해나가셔서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이건 지난 정권의 공이 맞지만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않겠죠. 전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게 시장의 안정화가 맞는지 정상화가 맞는지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전 정상화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장의 기조는 오래 갈 수 없고요. 오래 가게 되면은 김수현 수석님의 말씀대로 경제가 아작이 날 겁니다. 부분 조금씩.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제 채널을 보시면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지켜보고 공부할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 수석님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하얀색 책인데 제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좀 한적하게 쉬는 시간 가지시면서 생각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